근데 이제 지금 그 대통령 경호처장 예. 박종준 이분의 이제 정체가 계속 요즘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경찰 출신이고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이제 퇴직 후에 정치판에서는 연거푸 물을 먹다가 네. 김용현이 자기가 이제 국방부 장관 가면서 앉힌 거잖아요. 네. 근데 박종준이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안 나왔어요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전 이상하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연관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윤석열 입장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경호처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나랑 경호처는 끝까지 가야 돼라고 하면은 얘를 공범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네. 영화 보면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얘들의 예전에 지존파 사건 때 한 4-5명 있었잖아요. 얘들이 네. 범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범죄 적극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본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존파 두목이 김현양이었나? 뭐 걔가 행동대장이었는데 시킵니다. 범죄에 가담하기 칼로 찌르라고 하던가. 네. 너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네가 죽여.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네 손으로 죽여. 그래갖고 너도 이제 공범이야.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거 같이 네. 아마 그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내란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경호처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20조 이거 예외야. 체포할 수 있어라고 체포영장을 발표해 줬는데 예.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계속 보호해야 돼. 라고 했고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뭐 총격전을 펼칠 겁니까 거기서.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랑 별개로 경찰은 그리고 공수처는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거기서 무슨 총격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총을 쏴서 그러면 예. 잡아와야죠. 그거는 법원의 영장이 정당한 법 집행이잖아요. 네네. 경호처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장이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경호처 직원들이 처장의 그런 명령을 들을까? 네. 야,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장이 나한테 이 명령을 했어서 막으라고 총기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내 인생도 달려 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보면 그 국회로 간 계엄군들 특히 특전사군들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죠. 707 특임대 사람들 예. 마지못해 보니까 뭐 이거 팔로 유리창 예, 깨고 예,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아니고 예, 예. 헬기에서 원래 로프 타가지고 예. 바로 침입해갖고 그렇죠. 당연히 그 국회 본회의장 문 다 부수고 다 예.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안 했잖아요. 막 주진우 기자가 막 네. 욕하면서 들리니까 어떤 좀 연세 드신 분이 계엄군하고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물러서더라고요. 보면 시민들이 그 장갑 맞아요. 차림하고 다 막았을 예. 때 계엄군들 자기들의 다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1980년에 전두환이 12.12 일으킬 때는 TV에 나오는 정보 외에는 국민이 어떤 소식을 전해들을 예. 길이 없었지만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보의 균형이 이제 있는 시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누구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예. 군인들도 다 휴대전화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카카오톡으로 그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서 나오는 건데 예. 경호처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나올 텐데 아마 경호처 직원들 정상적인 사람이 대부분일 네. 거라 얘기 듣지 않을 겁니다. 두 민환 기자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도 어제 경호처 취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이 그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냥 취직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수아비고 뭐 세게 역할을 안 그러니까 뭘 좀 손에 피 묻히고 자기가 좀 뒤에 연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좀 그런 건 싫다 뭐 이러는데 실세로 등장하는 사람이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쭉 제가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분이 또 한 분이 나옵니다. 네, 김건희.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 일종의 그 자중질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호처 직원이 700명, 그러니까 일반직 포함해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경호관은 5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0명이 다 관저에 있냐?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고 관저에는 이제 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이 소수 인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있고 김용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할 때 라인을 구축해 놨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이런 거죠. 문상호의 누구죠? 그 노상원의 지시를 받았던 문상호가 사실은 경질됐어야 맞는데 경질 안 되고
그 김용현 통해서 살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약점이나 뒤가 구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박아놓고 실제로 경호처를 강경파 위주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멀쩡하게 야 우리 연금도 받아야 되고 정년도 다 하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경호처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관사에 살아요. 경호관들이 그 관사에 살면서 똑같은 초등학교 보내고 똑같은 중학교 보내고 똑같은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은 각자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 사는 주민들인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다 경찰들이고 이런데 이게 못 산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김건희와 김용현과 그리고 김성훈으로 이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경호처 강경파들이 득세를 해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정상적인 그 경호처에도 생각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참에 이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김건희 전문가. 예, 예.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 김건희 전문가 이명수. 이거 지난주에 저도 김건희가 야 관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좀 이렇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네.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후에 뭐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네. 경호처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관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둘이 관저에 있는데 그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관저가 제일 안전하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지명수배 해야 된다. 관저에 없고 딴 데로 톡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경호처에 확인을 해봤더니 관저에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관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예. 관저가 넓다면서요. 예.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경호처 관계자가 관저에 있다고 확인해 줄 정도면 뭐 예. 체포되겠네요. 체포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 근데 아마 김건희의 핵심 측근들은 그 이명수 기자가 그 계산책 예. 편의점 갔을 때 예, 그때 예, 경호원들 몇 명 맞아요. 있었지? 그게 한 5명이 다섯 있었던 명인가? 것 그래 같아요. 5명. 그분들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 최측근일 수 맞아. 있겠네. 예. 근데 내부에서 그 경호차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원들한테 야 윤석열 복귀하면 차기 경호처장은 나야. 내가 해먹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버텨.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서 윤석열의 잔당 세력들이 야 버텨. 버티면 우리 세상 온다. 정광훈 열심히 파이팅.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세력들을 뿌리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또 내란납니다. 예.